저는 기생충이란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어제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스 잉글리시 채널의 이 제목으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내용이고요.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한국에서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바꿔버리는 일이 생길 거라는 매우 민감한 질문인데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실제 답변은 뒤에 보고 만약 누가 저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혁명이 아니고 후천개벽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혁명이란 것은 뭔가 부서뜨려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뭔지 혁명을 통해 깨뜨려야 되는 게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생충은 오히려. 그리고 통역하신 분이 complexity, 복잡성이란 말을 사용해서 마지막 문장을 통역했는데 저는 이 용어를 듣고 기생충이란 영화와 제가 하고 있는 프랙탈 기하학 사이의 공통점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명확한 악인이 없는데도 무서운 비극이 터지는데 그 질문 자체가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직접 만든 감독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네, 그렇답니다. 방금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가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후천 개벽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랙탈 기하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픽사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이분이 단순성의 확대로부터 오는 복잡성이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프랙탈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랙탈은 간단한 규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손으로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룬 그림과 관련된 것인데 아폴로니안 게스킷을 3레벨까지 원을 채워 넣은 다음에 그 각각의 원을 계속 분화시켜서 6단계에 이른 그림인데 이건 제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짜서 잘못 분화된 예입니다. 이것은 4레벨을 6단계까지 분화시킨 그림입니다. 5레벨을 6단계 분화시킨 것입니다. 6레벨을 6단계 분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악마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레벨을 6단계 분화시킨 것인데 6레벨을 6단계 분화시킨 것에서 나타난 형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확대해보면 여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 뿔 달린 악마와 마치 파워캐치 완다라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삼수 분화가 아니라 오수 분화를 동일한 방식으로 돌린 것인데 중심부에 마치 박쥐나 로봇 같은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7레벨로 원을 채운 것이고 이것을 6단계로 분화하면 원래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나와야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잘못하면 악마처럼 보이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 제대로 원이 나누어지려면 인버스된 원 3개가 이렇게 서로 만나도록 정확하게 나눠져야 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의 변수를 잘못 설정했을 때 인버스된 원 3개가 이렇게 잘못 설정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기생충에서 명확한 악인이 없는데도 무서운 비극이 터지듯이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분화 과정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려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악마 형상을 저는
R 데몬즈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서의 R은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버스 원이 원래 원을 정확히 3등분 하도록 설정되어야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도출되는 데 비해서 인버스 원이 잘못 설정되면 다른 모양으로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서의 차이는 분화가 일어날 때 계속 바뀌는 원의 반지름인 R1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을 원래 최초의 원에서 도출된 변수인 R로 잘못 나누어 줌으로써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 한 글자의 오타에 불과한 것인데 프랙탈의 특성 때문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는 원들끼리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곧 원들끼리의 거리를 결정하는데 RA에서는 잘못된 설정으로 그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예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 사이에는 넘지 말고 지켜야 할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유학에서는 예라고 합니다. 마치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의 반지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잡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혁명이 아니라 각각의 원들이 자신의 반지름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기복례가 인이 된다는 말이 뜻하는 바 역시 자신의 반지름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정해진 선을 잘 지키면 가장 이상적인 질서가 도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개벽에 대한 예언서들에 나오는 백서 중심 전후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올해 2020년 경자년을 중심으로 어떤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좌의 게임 드라마가 2011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났는데 저는 비록 가상이지만 그 내용이 선천세상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역시 2019년도에 나왔지만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한 건 올해 2020년입니다. 기생충에 쏟아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볼 때 누가 영웅인지 누가 악당인지의 선악도 판단하기 힘들고 누군가의 뚜렷한 악의가 없었는데도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복잡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후천 개벽에 대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복잡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알데몬들을 끌어내지 않아야 될 텐데 단지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전 세계가 열광한 기생충에서 그런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단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을 이루려는 의지가 현실에서 드러난 표상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 먼 미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저는 기생충을 아직 보지 않아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단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문제 제기의 차원인지 아니면 어떤 답까지 제시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프랙탈 기하학을 통해서 얻은 답은 원의 반지름인 R인데 기생충에 담긴 답과 맞추어 본 다음에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